네. 네. 안녕. 네. 자, 갑시다. 네. 민망하네, 굉장히. 네. 얘들아,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 얘는요, 얘들아, 이거 뭐라고 얘기했었던지 기억나죠? 이게 그냥 정적분 값이다 라고 했었어요. 이 넓이가. 근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이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적분 값, 즉 정적분이 그걸 절대값 하면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자세하게까지는 아니고, 자세하게는 시간 좀 걸려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얘들아, 이 넓이는 결국 여기 직사각형 있지. 직사각형들. 이 직사각형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한 거랑 같은 거야? 더한 거랑 같은 거 맞을까요? 맞아? 근데 살짝 남는 게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내가 어떤 한 지점을 찍었을 때 이 높이를 얘 y값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세로선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fx로 볼 수 있어요. 이 세로 길이를.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차이 있을 거야. 이 가로선 요 차이가 뭐가 되냐면 내가 x의 증가량이겠죠. 맞아요? x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는 결국 x 증가량을 우리가 델타 x라고 썼었어요. 오케이? x의 증가량.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 직사각형을 내가 쪼갤 거야. 내가 1등분, 2등분, 3등분, 4등분 하면서 계속해서 쪼개서 무한계로 쪼갤 거야. 그럼 무한계로 쪼개면 어떻게 생겼을까? 얘는 무한계로 쪼개면 실선이 되겠죠. 실선.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렇게 다 더할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더했을 때 얘는 높이가 여전히 뭐고? fx고. 그러면 여기 가로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생각하려면 미분계수로 잠깐 돌아가면 미분계수 정의가 원래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였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였던 거 기억합니까? 이게 뭐냐면 미분계수는 x 증가량이 있고 y 증가량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있죠. 요 기울기. 이 기울기가 서서히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 접선 기울기 쪽으로 가는 거잖아.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이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이 델타 y가 0으로 가면서 이건 결국 미분계수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f 프라임 a인데 여기는 x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이거 표현하는 법 뭐 있었어요? dy dx 기억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 dy dx죠. 그러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는 dx로 가는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델타 y는 어디로 가는 거야? dy로 가는 거야. 이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는 어디로 간다고? dx로 간다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무한대로 쪼갔을 때 어디로 갈까요? 이 가로 길이가 dx가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굉장히 작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할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더할 거예요. a부터 b까지. 이게 썸의 기호로 이제 더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하는데 뭘 더하는 거야? 이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생겼어? 세로선, 높이, 그리고 가로선 곱해서 높이 곱하기 밑변 요걸로 들어가는 거야. 이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넓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둘러싸인 넓이가 뭐가 된다? 이 정적분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살짝 변형을 하시면 일단 여기까지 적어주시고요. 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뭐 필기할 거 있으면 쓰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 fx가 y는 fx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아래에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아래에 있으면 이런 경우죠. 요 두 번째 경우.
이 두 번째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이제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만약에 이게 fx면 네. 여기가 fx면 여기는 마이너스 fx 되겠죠. 괜찮아? 이렇게 y는 오케이? 이렇게 뒤집어 내리면 그러면 이 높이는 뭐가 될까요, 얘들아? 네. 잠깐만요. 미안. 여기가 y는 fx야. y는 fx면 얘 높이는 0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fx죠. 괜찮아? 그럼 이게 높이가 이게 되고 밑변이 뭐가 되는 거야? dx가 되는 거야. 요거처럼.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 어떻게 될까요? 정적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겠죠? 얘가 뭐의 넓이? 이 넓이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넓이를 s라고 치면 이게 s고요. 그럼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빼면서 이쪽으로 넘기면 a부터 b까지 fx dx를 정적분 계산한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s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 넓이는 s지만 이거의 정적분 값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s가 된다고. 어떻게 됐을 때?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넓이와 동일하고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이 넓이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정적분 값이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 이게 3이야, 얘들아. 그러면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 몇이야, 얘들아? 3이지. 그 다음에 넓이도 몇이에요? 3이에요.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2예요. 그러면 얘가 2면 이게 넓이가 2면 정적분값 몇이라고? 마이너스 2. 앞으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오케이? 정적분값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내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구간이 나눠져 있으면 네, 지울게요. 구간이 나눠져 있으면 나눠서 풀이하셔야 돼요. 나눠서 풀이해야 되는데 a부터 b까지 이 정적분값을 계산할 건데 네. 자, 만약에 이 넓이가 2고 이 넓이가 1이야. 그럼 이거 정적분값 마이너스 1 괜찮아? 오케이? 자, A부터 C까지 정적분값 몇이야? 2지. C부터 B까지 정적분값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A부터 B까지는 정적분값 몇일까요? 1 되는 거 보여요? 괜찮아? 왜? 내가 얘가 뭐니까? A부터 C까지 fx dx에다가 뭘 더한다?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네, 2 빼기 1이니까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2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 가면 되죠. 괜찮아요? 근데 이거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정적분 값에 뭘 취해야 돼? 마이너스를 취해야지 1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면 이 정적분 값에 뭘 취해야 돼? 마이너스를 취하시면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정적분 값이 나와 있을 때 넓이 구하려면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쓰고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하면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넓이는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절대값 올려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값 올려서 이게 1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절대값으로 올려서 뒤집어 올려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표현은 해요. 그래서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표현은 이렇게 하고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네, 정적분에서 정적분을 이제 빼는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한다. 네. 여기까지 오케이? 체크해 주실 거 체크해 주시고. 자, 체크됐니? 자, 그래서 어쨌든 넓이 구하는 건 네, 절대값을 취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때마다 이제 다르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적분의 절대값이 넓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 증명 있긴 한데요. 사실 내가 이제 거의 다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고요. 네. 그래서 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네, 그 맨 위에 있잖아. 맨 위에
네, 요것만 다시 체크만 합시다. 요걸 체크 못했네요. 네, 닫힌 구간에서 연속 네, 하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체크해 주세요. 네, 요걸 체크 못해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여기 모두 다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절대값으로 해서 뭐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요거 써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넓이 말고 그 밑에 필기 하나 해줄게요. 예전 개념서가 있으면 뭘 필기했는지 기억이 나실 텐데 일단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닿고 마이너스 2가 닿고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때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볼 거냐면 0에서 6까지 볼 거야. 0에서 6까지 볼 거야. x 범위를. 자, 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이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 맞니? 도함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원래 함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하다 증가하게끔. 그러면 1차 함수니까 적분하면 몇 차? 2차겠죠. 그쵸?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려주시면 얘에서 네, 여기서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느낌이겠죠. 마음에 안 드네. 네.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 얘를 적분해 볼게요. 이거 적분하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fx는 뭐가 되니?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적분상수 모르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이렇게 가는데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정적분 값을 구할 거예요. 첫 번째 뭘 구할 거냐면 0부터 6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할 거야. 물론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기 쉬워요. 왜냐면 x-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뜯어 고쳐볼 거예요. 아니, 뜯어서 이제 분해해 볼 거예요. 얘들아, 이거 넓이 몇이 돼요? 넓이? 이거니까? 그치? 4니까 2죠? 절반이. 얘가 2예요. 근데 이 넓이를 2라고 했으면 얘들아, 이거 정적분 값으로 몇으로 쓴다?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6이라고 했으면 4잖아. 맞아요? 얘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4대 4일 거 아니야. 그치? 기울기 1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넓이 몇이야? 8이지, 그치? 얘는 8이야. 그럼 플러스 8이야. 정적분 값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0 넣으면 몇이야? C죠. 여기는 C. 그리고 여기는 몇이야? 2 넣어야 되지. 2 넣으면 몇이야? 2 빼기 4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니까 C 빼기 2죠. 그러면 C 빼기 2. 그 다음에 6에서 2 사이 여기 6 넣으면 몇이야? 18에서 몇을 빼는 거야? 11을 빼서 6 더하기 C니까 얘는 C 플러스 6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봅시다. 얘들아, 내가 저번에 중요한 거 하나 설명했어요. 뭘 강조했어요?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함수값의 차라고 했어. 자,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얘들아, 도함수의 정적분값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2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함수값이 이만큼 내려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네, 함수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정적분과 함수의 관계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2에서 6까지 갔을 때 그럼 2에서 6까지 정적분 했어요. 몇이야? 플러스 8이잖아. 그럼 몇만큼 올라가는 거야? 8만큼 올라가는 거야. 보입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0부터 6까지 정적분해요. 얘들아, 0부터 6까지 정적분하면 몇이야? 6이죠. 더해서. 괜찮아? 그럼 더해서 6이니까 얘는 함수값의 차가 뭐가 되는 거야? 6만큼 올라가는 거야. 요거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함수와 정적분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넓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개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게 결국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면 0부터 2까지 얘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fx
dx인데 f'x dx죠. 그럼 얘는 0부터 2까지 x-1일 거 아니야? 적분해서 요거죠.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적분하면 얘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가 한 다음에 이 0을 넣는 거죠. 그러면 2 넣으면 몇이야?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죠. 0 넣으면 어차피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정적분 값이 이 마이너스 2고 그만큼 함수값이 내려가는 거야. 0에서 2로 갈 때. 그러니까 0에서 2로 갈 때 fx 얼마큼 내려가나요? 얼마큼 올라가나요? 이 함수값의 차로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도함수의 정적분은 뭐랑 같다?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함수값의 차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함수값이 얼마나 변하나 요거예요. 오케이? 네,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꼭 체크하시고요. 네. 체크 다 하셨으면 넘어갈게요. 체크합시다. 네. 네, 결과만 써드리면 이제 뭐 6부터 0부터 2까지 2부터 6까지 도함수 정적분 진행하면 네, 저 8만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 진행하면 네, 6만큼 나오는 거다. 요거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얘들아 이거는 설명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뭐에서 뭐를 빼면 돼요?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냥 위, 아래 이거예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위에서 아래 빼면 돼요. 정확히는 위 함수에서, 윗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 자, 그래서 네. 이 넓이들을 진행할 때 위에서 아래 빼서 fx-gx 진행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야? fx 적분한 거에서 gx 적분한 거잖아.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요게 남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괜찮아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뭐 평행이동 했으니까 요 뒤에가 사라진다. 요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네, 요건 이제 잘라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a부터 b까지 네, fx에서 gx를 빼, 위에서 아래를 빼는데 원래는 이렇게만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위아래를 모른다고 가정하니까 절대값이 씌워집니다. 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s에다 저렇게 쓰면 됩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네, 밑에 있는 증명들 다. 네. 그래서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몇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빼면 이 K가 이제 삭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K가 삭제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큰 거, 작은 거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1번 갑시다. 쏘리. 하나 좀 적을 게 있어요. 네, 여기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네, 적어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위 빼기 아래로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이 넓이를 만약에 S라고 했을 때, 이 정적분 값은 어떻게 표현해요, 얘들아?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S 이렇게 표현하죠?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 넓이를 S라고 해봅시다. 얘들아,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이게 y는 fx고 이게 y는 몇이야? 0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얘 입장에서 a에서 b까지 입장에서 윗함수는 몇이야? 0이야, fx야? 0이 되죠. 그러면 0에서 윗함수죠. 아랫함수가 뭔데? fx죠. 그래서 0에서 윗함수에서 아랫함수를 빼고 나서 뭐 하시면 돼요? 이걸 정적분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넓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어쨌든 0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를 넘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a부터 b까지 fx dx가 dx가 안 썼네요. 쏘리. 이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s가 된다. 그러니까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정적분이라는 게 여기서도 밝혀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공식 알려드릴게요. 공식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적분할 수 있어요. 정적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귀찮은 게 많잖아 솔직히. 그지? 근데 그거를 다는 아직 안 알려드릴게요. 왜? 너네가 거기에 너무 빠질까봐. 알죠? 테마 때 다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2차 함수만 알려드릴게요. 근데 내가 살짝 그 공식을 살짝만 변형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윤혁아 너도. 오케이? 자, 그래서 얘 넓이는 이 축과 이 2차 함수 있을 텐데 네. 이 2차 함수의 최고차함 계수를 a라고 볼게요. fx는 뭐가 된다? ax 제곱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넓이는 a부터 b까지 계산했을 알파랑 베타를 볼게요. 알파부터 베타로 할 때 그때 공식은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함 계수 요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절대값을 a에만 붙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도 된다. 이런 경우도 됩니다.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을 때 그럼 얘는 이제 fx가 뭐가 되고 ax 제곱 점점점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gx를 뭐 모르겠어요. 1차 함수 있겠죠. 뭐 bx 뭐 어쩌고 있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그 교점의 좌표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 보고 여기에 베타라 볼게요. 그때 네, 이 넓이를 구한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구한다? 얘도 똑같이 6분의 뭐라고 하시면 돼요?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거 똑같습니다. 얘네 둘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똑같은 이유가 있죠. 똑같은 이유는 알겠나요? 얘들아? 왜? 얘네들이 같다고 해서 교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다 넘기면 어차피 최고차함 계수 A 똑같죠? 맞아요? 그 다음에 교점은 어차피 똑같이 알파 베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진행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정적분값 있을 거 아니야? 얘들 이거 정적분값은 어떻게 쓸까요? 얘들아 여기서 윗함수 뭐예요? y는 0이죠. 그쵸? 0. 그 다음에 아랫함수 뭔데? ax 제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0에서 이거 빼면 a가 마이너스 붙어 안 붙어? 붙죠? 그래서 a에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가 돼야 돼. 하고 6 나눠주시면 이게 정적분값입니다.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네. 근데 웬만하면 이제 넓이 공식으로 대체한 다음에 뭐 거기다 마이너스를 취하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넓이 공식이 훨씬 중요하겠죠. 요거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1번 보자. 네. 1번. 제가 뒤에 이제 문제 보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많더라고요. 요런 단순한 문제도 연산을 잘 하셔야 된다. 자, 1번. 곡선과 x축 및 두 직선에 둘러싸였 대요. 자, 저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y는 x, x-2 이렇게 해서 0이라고 하시면 0, 2에서 교점이 생기죠. 어디에? x축에. 이렇게 생기죠. 네. 자, 그러면 여기가 뭔데? 0이고 여기가 2죠? 그랬을 때 x축 및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2는 세로선이죠. 그래서 x는 1, 마이너스 1, x는 2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요걸로 둘러싸인 넓이라. 그럼 이 넓이는 어디가 돼? 여애랑 요 녀석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S1, S2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이거를 이제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네,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이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잘라서 계산한다. 0으로. x는 0. 여기 교점이 보이죠? 그러면 얘들아 이 넓이는 어떻게 볼까? 왼쪽 넓이는?
왼쪽 넓이는 x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죠. 그럼 그냥 이 넓이를 구하면 되죠. 어떻게?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값. 정적분 뭐야? 제 정적분 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걸 dx 하시면 된다. 이게 첫 번째 S1 넓이. 두 번째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들아?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래에 있죠, 아래. 맞아요? 그러면 넓이가 있는데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정적분 값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적분 값을 구한 다음에 0부터 2까지 얘를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S2 나올 거 아니야. 괜찮아요? 지금 이게 정적분 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S2일 거 아니야.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플러스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S1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S1 빼기 마이너스 S2. 마이너스 S2가 뭐야? 이거 정적분 값이고 그걸 빼야겠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건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위에 있는 건 더하고 위에 있는 건 더하고 아래에 있는 건 빼준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더하고 아래에 있는 건 뺀다. 해서 뭐 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네, 일단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답은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그거 하기 전에 얘들아 이거 S2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 보이니? 맞아요? S2 바로 어떻게 구해요? 공식 이용하면 되지. 얘는 최고차원 계수가 몇? 1이죠. 그래서 6분의 절대값 1.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빼기 0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해서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해서 그냥 여기다가 뭘 더해? 3분의 4를 더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 뭐 어쨌든 계산하시면 네, 왼쪽 거 오른쪽 거 더해서 정답이 이제 3분의 8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자, 곡선과 어디에 둘러싸여 있대요? y는 마이너스 x 둘러싸여 있다. 자, 기본적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하려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하려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일단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점을 찾아야 돼요. 교점. 이 교점을 먼저 찾으시고 그건 어떻게 찾아요? 둘이 같다고 놔야 될 거 아니야? 자, 같다고 나서 x제곱 마이너스 5x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x랑 같다. 요거 진행해주면 돼요. 괜찮니? 그럼 얘네 같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니까 x가 0 또는 4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그려봅시다. 얘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x-5니까 0과 5를 지나는 녀석이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날 거야. 네. 이렇게 지날 거예요. 자, y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조금 덜 기울어지긴 했는데 이 정도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얘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0과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 그 상태에서 얘가 y는 마이너스 x, y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5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야? 이 넓이죠. 이 넓이. 이 둘러싸인 넓이. 네.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럼 이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사이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걸로 자르는 거야. 그 교점에 x좌표로 자르는 거야. 교점 x좌표로 자른다. 그럼 구해야겠지. 얘들아, 얘 넓이 어떻게 구해요? 0부터 4까지 정적분해. 얘들아,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를 했어요. 맞아요? 위 빼기 아래. 위가 뭐야? 마이너스 x죠. 그쵸? 여기에서 뭘 뺀다? 얘를 빼는 거야. 해서 뭐 한다? 이거 자체를 dx 계산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윤혁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공식 이용해도 되죠? 맞아요? 공식 어떻게 이용해요, 얘들아? 몇 분의? 6분의 절대값 뭐? 최고점 계수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빼기 뭐? 4 빼기 0.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해서 세제곱 해서 진행해도 된다. 이게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6분의 64니까 3분의 32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번. 자, 곡선과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이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테마 정도 가면 이거는 금방 풀어요. 자, 일단은 먼저 곡선과 이 곡선 위의 점이랑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어떻게 구해? 얘들아, y는 먼저 미분 계선 어떻게 구해요? 이거 미분해서 3x 제곱 3x 제곱이죠.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이 점에 x좌표 1 대입해서 그게 기울기일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한 점 지난다 어떻게 구해요? 1,3을 지난다. 직선의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난다. 이걸로 진행하고. 자,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정리하면 3x죠. 이 곡선과 직선, 접선, 이게 지금 접선이죠.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그러면 이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였으니까 둘이 같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접점을 구한다. x 세제곱 플러스 2는 3x. 얘는 이제 뭘로 인수분해가 돼요? 1로 넣으면 인수분해 되니까 조리제법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조리제법 하면 되는데, 네, 잠시만요. 얘들아, 이거는 먼저 그려서 봅시다. 얘들아, y는 x 세제곱 플러스 2 어떻게 그려? 얘들아, y는 x 세제곱. 일단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네, 접선 기울기가 여기 0인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이만큼 올리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몇 콤마 몇? 그렇지. 여기 고점 0,2죠. 자, 그 상태에서 네, 실제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때 1,3에서요. 1,3 뭐 이 정도 있겠지. 거기서의 접선이에요. 네, 접선을 이렇게 그릴 거야. 네.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교점 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이게 지금 1,3이래요. 얘들아, 이 곡선의 특징 얘기했었죠. 이 곡선이 접선해.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 1, x-1을 인수로 몇 번 갖는다? 2번 갖는다죠. 맞아요? 얘는 제곱이면 튕겨나간다고 했잖아. 기억해요? 맞아요? 그럼 제곱이면 튕겨나가니까 얘는 x-를 몇 번 갖는다? 2번 갖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로 조리제법이 2번 해서 뭐가 된다? 둘 다 0이 된다. 이걸로 진행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얘는 1, 0, 마이너스 3, 2. 그리고 1, 1, 1, 뭐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 했을 때 x-1의 제곱이 있고 또 뭐도 있는 거야? 네, x-1의 제곱도 있고 또 x 플러스 2도 있는 거죠. 따라서 얘가 0이니까 결국 1에서 중근 튕겨나가니까 중근 갖는다. 그리고 한 점 지난다. 네, 뚫고 지나가면 얘는 한 개 가지죠.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1에서. 그때 내가 뭐의 넓이? 이 곡선과 접선 사이의 넓이. 얘들아, 곡선과 접선 사이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한다. 어디서? 윗함수에서 아랫함수 빼는 거야. 윗함수 뭐야?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리고 아랫함수는 y는 3x죠. 따라서 위에서 아래 빼면 뭐가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2 빼기 3x가 됩니다. 그건 결국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네, 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네, 요거 계산은 하시고요. 해서 정답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여기 아니구나. 네, 계산 과정 지금 시간 때문에 생략할게요. 4분의 27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들아,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이는 사람 있니? 보이는 사람? 요거 좀 지워줄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만약에 이 마이너스 1을 몰라요.
이거 바로 마이너스 2로 구할 수 있겠니? 얘들아? 배운 걸로? 구할 수 있겠니? 다른 사람? 구할 수 있겠니? 뭘 이용하면 될까, 얘들아? 비율관계. 보이나요, 비율관계가? 이거 무슨 점이라 했어? 변곡점이라 했죠. 얘 접점이죠. 얘 교점이죠. 그러면 접선을 똑같이 그려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접점 표현하고 교점, 변곡점, 접점, 교점 표현해서 세로선으로 몇 개? 이렇게 5개 그리고 나면 이게 다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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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그래서 얘는 0과 1이기 때문에 0과 1이기 때문에 여기는 2칸 더 가서 마이너스 2다 해서 바로 구하셔도 됩니다. 비율관계를 알면. 이해됐어요? 물론 서술은 못하겠죠. 오케이? 서술을 하시면 안 돼요. 서술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됐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 접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곡선도 넓이 공식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더 빨라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자, 4번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형의 넓이 A. 자, 요 넓이 A, 요 넓이 B라고 해요. 그때 A랑 B랑 같대. 위에 아래 넓이가 같네. 이 느낌은 뭔가요, 지금? 여기 아닌데. 요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대요. 이 넓이 같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3이고 이게 3이라고 하면 얘 정적분값 마이너스 3이고 이거 3인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몇이야? 0인 거지. 맞아요? 요걸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고 하면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정적분 값이 몇이다? 네, 0이다.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써서 제곱인가요? 네. 얘 dx 해가지고 이게 0이다. 로 진행하시면 a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요것도 계산 결과 바로 써드리면 a가 2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자, 곡선과 x축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y는 ax에 대해서 2등분 된대요. 자, 얘 어떻게 그리나요? 위로 블록이죠.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0과 1을 교점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때 0,0이 여기 있겠죠. 도형의 넓이가 y는 ax, 얘는 기울기가 몇이고 a이고, 얘들아 이거 한 점 몇 콤마 몇 지나요? 0,0 보이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겠죠? 근데 얘들아 이거 기울기가 음수이면 2등분이 될까요? 저게? 안 되겠죠? 그럼 무조건 기울기는 일단 양수해야 돼. 그래서 양수로 자르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자를게요. 그래서 2등분 해주는 거. 했을 때 저 녀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교점이 0이죠. 이 녀석 교점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잖아. 그래서 이건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되고 이건 몇이야? 2가 되겠죠. 그쵸? 얘들아 전략부터 세웁시다. 전략부터. 얘들아 이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해서? 0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구해야겠지. 이건 교점 구해서. 이 둘이 같다고 해야 돼요. 교점 구해서 구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위탐수에서 아래탐수 빼서 정적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넓이는 구할 수 있겠니 얘들아? 물론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넓이 구한 다음에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전체 넓이가 이 넓이의 2배다 쓰면 되지 않겠니? 괜찮아요? 왜? 이게 S고 이게 S면 이게 2S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 넓이의 2배다 이 넓이다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교점만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네 둘이 같다. 진행해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가 ax랑 같다. 그러니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갈게요. x제곱 a 마이너스 2에 x가 되겠죠. 그럼 이제 x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다. 그럼 x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몇이야? 하나는 이게 0이 된다. 로 진행하셔서 얘가 2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잠깐만요. a 마이너스 2네 여기. 네, a 마이너스 2니까 2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죠?
이게 0이 되려면 2-a면 된다. 따라서 이거의 x좌표가 2-a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얘들아, 이거 물론 정적분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넓이 공식 알아볼라. 알죠? 이차 함수하고 직선. 자, 첫 번째 이 작은 s 넓이 어떻게 돼요? 6분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단 최고차 한계수 뭐? -1이죠. -1 해서 -1의 절대값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2-a에서 이걸 빼면 되죠. 따라서 2-a 자체의 세제곱이다. 이거에 몇 배? 2배한 녀석이 뭐가 된다? 요 넓이가 된다. 그래서 2배 해서 뭐가 된다? 6분의 2부터 0까지죠. 2-0의 세제곱. 그러니까 그냥 2의 세제곱이 되고요. 2-0. 2-a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삭제하면 되죠. 약분할 거 약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없어지고요.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8이죠.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2-a 세제곱이 8이다. 근데 내가 구하려는 게 뭐예요?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4가 정답이 되겠죠. 얘들아, 일단 역함수의 그래프의 넓이 여기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내가 이 전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탐수 빼기 아래탐수 해야지, 그쵸? 맞아요? 그냥 fx를 위로 볼게요. 이게 fx, 이게 gx로 볼게요. 그러면 이제 fx 빼기 gx 해야 되니까 내가 위에서 아래를 뺐어. 그거 한 다음에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되죠. 교점. 괜찮아? 근데 뭐가 위인지 모른다고 쳤을 땐 절대값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간단하게 하려면 역함수는 어디에 대칭? y는 x의 대칭. 맞아요? y는 x의 대칭이니까 여기 그을 수 있어. 그러면 긋고 나서 뭐 하면 돼요? 내가 fx가 만약에 위에 거라고 칩시다. 위에 거라고. 이게 fx가 만약에. 그러면 이게 y는 x죠. 그럼 윗함수 빼기 아래함수 하면 이 넓이 되는 거 맞아? 괜찮아요? 그거의 몇 배? 2배 하면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2배 한다. 뭐를? a부터 b까지 뭘 적분한 거? fx에서 윗함수에서 못 뺀 거, x 뺀 거. 사실 뭐가 위에 있는지는 그때그때 다를 거거든요. 그때마다 설정해 주시면 돼요. 뭐 x가 위에 있으면 x에서 뭐 fx 빼도 되는 거고. 오케이? 요 정도만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2배 한다는 거 체크. 그 다음에 네. 자, 만약에 역함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 내가 만약에 b를 구한다. 이 b 넓이를 구한다고 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들아?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뭘 빼면 될까? 이 넓이 빼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AB, AC 곱하는 거죠. AC. 그래서 B는 AC에서 뭘 제외한다? 이 넓이 제외한다. 이 넓이 어떻게 돼요? 적분한 거지. 뭐를? 0부터 A까지 fx를. 0부터 A까지 fx를 적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요거 진행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A랑 똑같아요. 네, 이게 이제 A랑 동일하다. 역함수 된 거니까 넘어갈게요. 네, 여기 맨 위에 왼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얘들아? 교육과정 왜라고 써 있죠, 그죠? 네, 잘 안 나와요. 주요 문항에도 없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론만 설명할게요. 얘들아,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넓이 했을 때 fx 이렇게 있었으면 얘들아, 이 세로선이 뭐라고? fx 이렇게 됐죠? 괜찮아요? 근데 이게 y 값이랑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y는 fx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적분을 a부터 b까지 fx dx 했으면 이거는 뭐랑 똑같다? y랑 똑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x면 이제 y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선 반대예요. 여기선 반대로 내가 이 넓이를 구한다고 한다. 그럼 c부터 d까지 적분해야 되거든요. 그럼 c부터 d까지 정적분을 한다. 그러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x는 y지. y지? gy? x는 네, 그 y지 아니고 네. x는 gy니까 gy를 계산하는데 얘가 뭐에 대해서 적분해야 될까 생각해보니 이게 무슨 값이었어요? x 값이었어요. 그럼 이건 반대로 dy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오케이? 이 정도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 넓이니까 절대값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의 넓이에다. 오케이? 네. 넓이에다 이거 쓰시면 돼요. 다음에 넘어갈게요. 넓이에다 이것만 써주세요. 요 이론 반대. 넘어갈게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6번. 자, 함수의 역함수를 요거라고 한다. 자, 무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저 3차 함수 어떻게 생긴 거? 구부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네,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네.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아직 그리면 안 되죠. 왜? x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지워줘야겠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의 역함수를 뭐예요? gx라고 한대요. 그 gx는 어떻게 생겼겠니? y는 얘가 fx면 y는 gx는 이렇게 생겼겠죠. 어디에 대칭해서? y는 x에 대칭해서.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그 도형의 넓이는 fx와 gx로 둘러싼 이 도형의 넓이는요. y는 x로 자른 이렇게 해서 얘들아 역함수가 지금 계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함수 이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y는 fx랑 y는 x y는 fx랑 y는 x 이걸로 넓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어디부터? 0부터 여기 알아 몰라요? 모르죠?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y는 x랑 y는 fx 같다고 하면 되는데 그 fx는 뭐야? x 세제곱일 거예요. x 세제곱이랑 뭐랑 같다? x랑 같다. 얘들 이거 x 어디서 같은 거 보이나요? 양수에서 1에서 같은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시면 당연히 넘겨서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죠. 이 정도 이제 그 기본 돼야 됩니다. (0과 마이너스 1과 1인데) 얘들아 이게 왜 0과 마이너스 1과 1일까요? 보이나요? 0과 1은 보이죠? 마이너스는 왜 그래요? 원래 이렇게 생겨서 요거랑 만날 거예요. 그치?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인 거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0과 1만 드러나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해 준다. 뭐를?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위, 아래. 위가 뭐예요? x. 아래가 뭐예요? x 세제곱. 해서 정적분하시면 그거의 몇 배? 2배 하면 된다. 이거는 굳이 절대값 안 해도 되죠. 왜? 위에서 아래를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값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된다. 네, 알아서 진행하세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답이 2분의 1이야, 2분의 1. 네. 그 다음에 7번. 7번 문제는 기억이 나는 사람은 답을 빨리 말할 수 있겠죠? 네, 답이 몇이었어요, 얘들아, 이거? 36이죠? 이거 왜 36 나온다고? 기억해요? 그치? 위에 거 곱한 거에서 뭘 뺀다? 아래 거 곱한 거 뺀다. 이거였죠? 기억해요? 했던 사람들? 아니야? 기억 못해? 네. 어차피 뭐, 내가 알기로는 이거 테마 때 또 들어있거든요? 어차피? 네, 또 할 거니까. 네. 네. 그냥 간단히만 얘기해 줄게요. 일단, 이론적으로 이제 문자로 안 들어가고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면, 일단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fx잖아. 여기 3 넣어서 f3이 일단 0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f12가 3이어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일단. 그거를 확인해 보면 3 넣으면 0 되죠. 12 넣으면 루트 9니까 3 되죠.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려볼게요. 얘들아, 제 무리함수 1학년 때 공부 안 했다고 못 그리시면 안 되죠. 자, 얘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얘는 3,0을 일단 지나죠. 3에서 출발하는 거야. 3을 넣었을 때 0이니까 거기서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죠? 그때 y는 x에 대해서 이제 역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이 정도로 그립시다.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y는 fx인데, 네, fx로 쓸게요. 그 다음에 y는 gx.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내가 어디 넓이 구한대요? 어디 정적분 구한대요? 3부터 12까지 정적분이지. 그러면 3부터 어디까지? 12까지 정적분이야. 그럼 내가 이 정적분, 이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저 왼쪽 거예요, 왼쪽 거. 괜찮아? 왼쪽 거. 그쵸? 오른쪽 값은 어떻게 되나요? gx를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gx 어디 있어요? 이거잖아, 그치? 그걸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3까지잖아요. 그러면 0부터 3까지예요. 근데 0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게 3,0이죠. 괜찮아? 그럼 이게 0,3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이게 12, 몇이야? 아까 12 넣으면 몇이었어? 3이었죠. 12,3이었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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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낮긴 한데, 네. 이 정도면 되나요? 네, 더 낮아야 되나? 이 정도. 너무 낮은데? 네, 미안합니다. 싫어. 네, 여기를 10이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이죠, 지금. 현재. 괜찮아? 자, 그런 다음에 네, 여기서는 이 대칭된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10이 나와서 3이잖아요. 그러면 3 넣으면 11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넓이가 이거였고 두 번째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3까지 정적분 요거죠? gx의 정적분. 여기 두 번째 넓이야. 괜찮아요? 그 두 개를 더한대요. 이 두 개를 더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거를 역함수니까 y는 x에 대칭하면 여기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로 오면서 어떻게 된다?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다. 따라서 3 곱하기 12. 3 곱하기 12. 12 곱하기 3으로 할게요. 12 곱하기 3. 한 다음에 뭘 뺀다? 여기 3 곱하기 0. 이 직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비어있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접근하면 그냥 3 곱하기 12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정답이 몇이다? 36이 정답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속도와 거리. 얘들아, 위치를 미분하면 뭡니까? 속도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 적분하면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이론은 이제 들어갈 건데 간단히만 얘기합시다.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이 이제 VT라고 되어 있고 시각 A에서의 점 위치가 이래요. 자,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 시작 위치, 뭐 처음 위치, 뭐든 상관없어요. 처음 위치, 시작 위치, 처음 위치로 갈게요. 뭐 시작 위치든 처음 위치든 상관없어요. 자, 그런 상황일 때 시각 T는 A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T는 A일 때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X0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시각이 T가 됐어요. 시각이 T가 됐을 때 몇 초 지났을 때 X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얘들아, 위치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X는 FT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괜찮아요? 시각에 대해서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FT면 T에 A를 넣으면 뭐가 돼요? 이게 FA 되는 거죠. 맞아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T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X-X0는 뭐랑 똑같을까요? FT-FA랑 똑같지 않겠니?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FT-FA 이거는 함수값의 차죠. 그럼 얘는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어. 뭐의? 도함수의 정적분이다. 그러면 A부터 T이기 때문에 A부터 T라고 하고 도함수 F' T로 갈게요. F' T dt 이렇게 낼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러면 x-x제로가 이렇게 되면 결국 x는 뭐가 되는 거야? x0 더하기 a부터 t까지 f't dt인데 f't는 뭐야? 얘들아? 이거를 미분한 거죠.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 뭐다 얘들아? 속도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vt라도 써도 되겠죠. vt라고. 쓰고 나서 dt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1-1번이야. 그래서 얘 위치, 요 위치는 어디? 이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시작 위치에서 어떻게 된다? 이만큼의 적분은 시작 위치에서 이만큼 위치가 변한 네, 위치가 변한 겁니다. 됐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들아 만약에 t는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b라고 합시다. 이걸 b라고 합시다. b라고. 이걸 b라고 한다면 이거는 f 이제 b로 바뀌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 위치 변화랑 움직임 거리 완벽하게 구분하세요. 네,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위치의 변화랑 움직임 거리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요 위치는 아까 이거라고 했고요.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단 위치가 만약에 변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봅시다. 괜찮아요? 시각 t가 지나면서 a초일 때 이렇게 됐다가 b초일 때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한 5만큼 갔다가 플러스 5만큼 갔다가 2만큼 다시 이렇게 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는 뭐가 될까요, 얘들아? 3이 되는 거 보여? 오케이? 위치의 변화량은 뭐야? 위치가 변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움직이기 거리는 어떻게 돼요? 5랑 2니까 7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임 거리가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를 좀 정확하게 먼저 일단 공식부터 쓸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니까 FA부터 FB죠. 그쵸? 그럼 이걸 적분하면 당연히 이제 T 대신에 뭐가 되는 거야? B가 들어가는 형태고 우리가 이 변화량만 보면 되죠. 이 변화량.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량. 그래서 FB-FA이기 때문에 FB-FA이기 때문에 뭐로 볼 수 있다? 정적분으로 볼 수 있다. A부터 B까지 이거의 F'T dt인데 그건 결국 뭐로 볼 수 있어요? A부터 B까지 VT dt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A부터 B까지 VT dt다. 네. 그 다음에 움직임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네, 요걸 절대값 하시면 됩니다.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네. 이거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내가 만약에 A초에서 출발을 했어요. A초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증가했어요. 5만큼 증가했다가 2만큼 감소했어요. 이거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내가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앞으로 적분에선 속도 그래프가 많이 나올 겁니다. 미분에서 위치 그래프가 많이 나오고. 자, 속도 그래프에서 내가 A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됐니? 5만큼 갔다가 2만큼 돌아왔죠. 그러면 내가 증가했다가 양의 방향으로 하면 증가했다가 음의 방향으로 하면 감소하죠. 맞아요? 그러면 증가했다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요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B초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5만큼 증가하고 2만큼 감소한 거 아니야? 맞아요? 왜? 이게 지금 도함수니까 이렇게 된 거죠. 도함수니까. 속도가 도함수죠. 미분한 함수. 그럼 얘는 5만큼 증가하고 2만큼 감소했어요. 그러면 내가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뭐가 돼요? 3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그 위치의 변화량이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3만큼 변하는 거야. 3만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 위치는 5만큼 증가했다가 2만큼 감소하니까 5만큼 증가했다가 2만큼 감소하니까 3만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임 거리는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의 무슨 값? 넓이 값을 보면 돼요. 그래서 넓이는 몇이에요? 얘는 5랑 2니까 더해서 7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결국 무슨 값이 얘들아? 정적분 값이야. 뭐라고요? 정적분 값.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무슨 값일까요? 넓이 값이야, 넓이 값.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과 넓이를 비교하는 것처럼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분한다?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 값, 움직인 거리는 넓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 미분한 함수, 속도 그래프에서.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적분하면 위치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 VT가 0보다 크다. 얘는 속도가 0보다 크면 뭐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물체가 정지 밑줄. 정지 밑줄. 그 다음에 운동 방향 바꿀 때 밑줄. 속도가 몇이다? 0이다. 근데 여러분들 0인 거 좋은데 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지하면요. 도함수의 부호가 그대로일까요? 바뀔까요? 그대로죠. 왜? 양의 방향 가다가 멈추다가 다시 양의 방향 가는 거지. 맞아요? 이게 정지 아니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 증가했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도함수의 부호는 증가했다가 증가.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당연히 이제 도함수겠죠. 속도 그래프. 속도, 뭐 속도의 부호 변화, 뭐 도함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호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 바꿀 때는 양방향 갔다가 음의 방향, 뭐 아니면 음의 방향 갔다가 양의 방향이니까 뭐가 돼요? 부호 변화가 있겠죠. 요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괜찮니? 그래서 속도는 어쨌든 그때 0이 돼요. 멈추니까. 그 다음에 뭐 증명이 있는데 아까 다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VT는 이제 원래 FT를 미분하니까 F'T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X는 아까 다 얘기한 내용이죠. X0 플러스 A부터 T까지 VT, D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바로 밑에 네, 다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 변화랑은 그 2번 공식 똑같이 써주면 돼요. A부터 B까지 VT, DT겠죠. A부터 B까지 VT, DT.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넓이니까 A부터 B까지 네, 움직인 거리는 VT, DT인데 절대값을 해서 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8번. 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위치? 처음 위치, 시작 위치가 항상 중요하다. X0가 뭐? 1이다. 자, 이게 왜 X0냐면요. 여기가 시각이에요. 시각이 0. 그래서 0에서 0출 출발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을 출발해요. 자, 그래서 X0가 0 써주세요. 시작 위치.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VT가 나와 있을 때 위치 구한다. 자, 위치 공식 어떻게 됩니까? X는 X0에서 어디서 출발한다? 네, A에서 T까지죠. 근데 그거는 그냥 처음 0초에서 어디까지? 2초까지 가는 거죠. 0초에서 2초까지 간다. 이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웬만하면 여긴 0이 될 거예요. 거의. 네. 근데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이제 T가 0이겠죠. 네. T가 0. T가 0에서 2까지 간다. 그랬을 때 속도 뭐예요? 3T 제곱 마이너스 6T겠죠. 요거를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때 처음 위치 몇? 1이다. 그럼 요거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죠? 그죠? 적분해서 어떻게 된다, 얘는? 네.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지금 오늘은 그냥 적분 계산은 다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마이너스 3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시각 1에서 4까지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 어떻게 한다? 정적분한다. 그래서 1부터 4까지 속도 적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18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는
1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 1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 근데 움직인 거리가 절대값이겠죠. 얘들아,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표시하시면 돼요? 내가 속도가 0이 될 때 찾아야 되죠. 이게 0이 될 때 찾아서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는 3t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t-2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t가 2에서 어떻게 된다? 0과 2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때 속도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0부터니까 어차피 여기만 보시면 되죠. 여기서만, 오른쪽만. 그때 위치는 1부터 4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1부터 4까지 자를 거야. 1이 여기가 아니죠. 네. 1부터 4까지 자를 거예요. 1이 이제 가운데고 4가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하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아? 넓이 공식이니까. 움직인 거리는 넓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산 어떻게 한다? 1부터 몇 가지? 2까지. 뭐예요? 정적분 해야겠죠. 1부터 2까지 하는데 어떻게 계산? 얘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넓이 구하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정적분 하시면 되죠. 그럼 넓이가 된다. 그래서 얘는 VT 뭐예요? 3T제곱 마이너스 6T DT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된다? 2부터 4까지 뭐? 정적분 하면 된다. 3T제곱 마이너스 6T 요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정답이 3분의가 아니라 22 나옵니다. 22. 22. 그 다음에 9번. 자, 9번도 뭘 체크해야 되니 얘들아? 원점을 출발한다. 네. 유리바 원점이 뭐예요? 0이죠.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수직선이에요, 항상. 그러면 0이에요, 0. 0,0 아니야. 네, 잘했어요. 이게 0에서, 그러니까 시작 위치 출발이 x0. 그러니까 0초에서 0이라는 거죠. 그때 출발한다. 자, 그랬을 때 수직선을 움직이는 이제 속도가 나와 있을 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꾼다. 출발 후. 출발 후면 t가 0보다 커야겠죠. 그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꾸는. 운동 방향 바꾼다 뭐다? v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근데 속도가 0이라고 할게요. 속도가 0인데 그때 어떻게 계산한다?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요? 있겠죠? 네, 부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때 그 시각에서요. 그럼 그 t를 구해야겠죠. 따라서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얘 0이 되는 거 어떻게 돼요? t-1, t-3이 0이니까. 그래서 이제 t는 1 또는 3이 된다. 그러면 처음으로 바뀌는 거 언제요? 1초겠지? 맞아요? 그래서 1초에서 바뀌니까 t가 1일 때의 위치. 그럼 위치 어떻게 구해요, 얘들아? 위치. x는 x0. 시작 위치. 이거 0이죠? 더하기 어디부터? 0초부터 1초까지 해서 속도를 접근한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계산했을 때 3분의 4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잘 체크합시다, 얘들아.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생각하세요. 생각. 얘들아,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면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점을 출발했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얘는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응? 간 거리의 2배?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원론적으로 했을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그 중에서 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속도는 사용할 수 없죠. 그죠? 그럼 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치가 변화하는 양이, 위치 변화량이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여기로 왔죠. 그럼 위치 변화량 몇이야? 0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위치 변화량이 0이다로 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위치의 변화량이 0이다. 네.
그래서 그 움직인 거리는요. 그럼 위치 변화량은 뭡니까? 여기서 0초부터 얘들아 0초부터 다시 돌아올 그 때가 몇 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 t를 a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그 0초부터 시작해서 a초까지의 그 적분, 정적분값, 속도를 t에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 녀석을 적분했을 때 그 위치 변화량이 뭐다? 0이다. 이걸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때를 구하면 얘는 적분해서 a를 구하시면요. 얘는 a가 이제 3이 나옵니다. 네. 계산하시면 적분하시면 돼요. 자, 그때 움직인 거리를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뭐예요? 0부터 3초까지 절대값 속도죠. 이 녀석의 움직인 거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국 범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시면 속도 그래프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 만날까요, 얘들아? 얘는 t-1, t-3이니까 x축과 1초에서 3초에서 만나죠. 그럼 1초, 3초, 그리고 여기가 0초잖아요. 그러면 얘 절대값 요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걸로 진행하면 되는 거야. 뭐해? 속도 그래프. 자, 그럼 계산합시다. 얘는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넓이 어떻게 보여? 0부터 1까지 양수니까 속도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죠. 요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고 얘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더하면 돼요? 이걸 더하면 되는데 내가 이 녀석은 마이너스 값이잖아. 정적분이. 맞아? 그래서 빼야지 플러스가 되죠. 괜찮아요? 이 정적분 값을 빼야지 플러스 값. 결국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 계산한다. 자, 이거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되는데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구할까요? 생각 좀 해봅시다. 생각.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요? 일단 할 수 있는 거 보이는 거 있죠? 얘는 넓이 구할 수 있나요? 괜찮아요? 이거는 구할 수 있죠? 얘 넓이 이제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6분의 최고차함계수 1이니까 1. 그 다음에 얘는 3 빼기 1에 세제곱해서 계산하면 이제 뭐가 돼요?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아까 민채가 얘기했던 그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거리는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 거리의 몇 배야? 2배인 거지. 갔다가 오는 거. 그럼 갔다가 오는 거니까 이 넓이가 똑같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얘 정적분 값이 여기일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거니까 이게 3분의 4면 얘도 3분의 4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분의 8이 정답이겠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3분의 8이다.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자,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5m 밑줄. 그럼 얘는 시작 위치가 몇이다? 5m. x0가 5다. 그때 5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렸는데요. 이건 크게 의미 없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체크하시면 돼요. 네. 얘 이제 위로 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5m 높이에서 위로 쏘았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지면에 닿겠죠. 자, 그러면 물체가 쏘아 올린 후 3초 동안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 어떻게 구해요? 얘들아? 일단 식부터 다 쓸게요. 첫 번째. 위치의 변화량은 0부터 3까지 속도 50-10t를 정적분한 거다. 요거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한다. 일단 첫 번째 저렇게 써주세요. 얘들아, 최고 지점에 도달한다. 특징이 뭐예요? 뭐가 0인 거야? 속도가 0이지, 맞아? 운동 방향 바뀌는 거잖아. 괜찮아요?
양으로 갔다가 음으로 갔다가 따라서 이때가 속도가 0이야. 그래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너 속도가 0이구나. 운동방향 바뀌어서 그래. 운동방향 바뀌어서. 그래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속도가 0. 요거가 0이 된다 하시면 되죠. 그럼 얘가 0이 된다고 하면 t가 몇이야? 5죠. 그렇죠? 그때의 높이니까 5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져가시면 되죠. 어떻게? 내가 0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 5까지 위치를 변화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두 번째 다시 갈게요. 네, 위치를 구하는 거잖아. 위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위치를 구하는 거야. 위치. 네, 위치를 구하는 건데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x0 결국 5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된다? 0부터 5까지 변화한다. 5초 동안 변화한다. 뭐가? 저 속도 녀석을 적분하면 된다. 위치의 변화량이죠. 위치의 변화량. 네, 속도 더하기 처음 위치 더하기 속도 변화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위치 변화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 어떻게 하니? 얘는 물체를 쏘아 올리는 8초 동안 움직인 거리. 네, 이건 아까 위치의 변화량이었고 위치였고 움직인 거리인데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얘는 0부터 어디까지? 8까지 적분하는 거야. 뭐를? 절대값을 50-t 10t dt. 물론 뭐 계산은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쉽게 가봅시다. 자, 일단 이거는 계산이 쉬운 경우도 있고 그래프 그리는 게 쉬운 경우도 있어요. 이건 구분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그래프 일단 완벽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가 이제 50이죠. 그죠? 얘가 뭐가 되겠니? 5지. 맞아요? 왜냐면 이제 5 넣으면 0이니까. 그럼 이제 5,0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0인 상태고, 그러면 첫 번째 거 계산하면 이건 그냥 정적분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3까지 잘라서 이 넓이 구할 수도 있어요. 얘는 어떤 게 더 쉬울까? 그냥 계산이 쉬워요. 그지? 그게 보이죠? 뭐 이걸로 계산한다 칩시다. 애들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요? 물론 사다리꼴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도 되죠. 괜찮아요? 이렇게 가시면 5 곱하기 50이니까 250에다가 뭘 나눠야 돼요? 절반이니까 2 나눠야 되지. 그리고 얘는 몇이야? 5고 3이니까 3 넣으면 몇이니 저기? 20이죠. 그래서 20이니까 40. 2 나누니까 그걸 빼면 되죠. 그래서 210에서 2 나누니까 105가 되겠네. 네, 물론 그냥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네. 1번은 그냥 계산이 좀 더 낫다.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0부터 5까지죠. 맞아요? 0부터 5까지 정적분 값은 이 넓이죠. 이 넓이. 맞아? 양수니까. 그럼 이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죠. 5 곱하기 50. 250 한다면 2 나누면 125잖아. 그래서 얘가 몇이다? 125다. 그래서 더하면 130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얘는 움직인 거리는 당연히 그래프 그린 게 낫죠. 팔로 찢어가지고 8까지 본다. 그래서 어떤 넓이 구해야 돼요?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구하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왼쪽 넓이 어떻게 돼요? 125였나요? 플러스 뭐 하면 된다? 이 넓이 5부터 8까지. 여기는 8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0인가요? 네, 마이너스 30이니까 얘는 계산하시면 3, 30, 90이니까 절반하면 45 되겠죠. 그래서 170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정적분으로 계산하고 싶으시면 0부터 5까지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양수니까 그대로 쓰고요. 음수면 반대로 써야죠. 마이너스에서 5부터 8까지 50 마이너스 10t dt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걸 계산하면 이제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요거. 네, 정적분이든 넓이든 둘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요 전체에서는. 그 다음에 11번. 네,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11번은요. 일단 요것도 뭐 체크해야겠니, 얘들아? 원점 출발한다 체크하셔야 돼요. 원점을 출발. 그래서 x0가 몇이다? 0이다.
x0가 0이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 시각의 속도 그래프가, 자, 속도 그래프 체크하시고요. 그때 이제, 네, 옳은 거 고르래요. 네. 너무 작으니까 체크를 좀 다시 할게요. 넘기는 그래프 없어요. 설마. 아, 없네요. 네. 있었으면 바보 되는 건데, 그지?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네. 부정확하지만 대충 봐주세요. 네. 얘가 지금 2고, 여기가 1인가요? 얘가 1이고, 밑에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자, 갑시다. 얘들아, 이 속도 그래프 보면 일단 체크해 주세요. 뭐부터? 정적분 값부터 체크해 주세요. 얘는 몇이니? 1이죠. 여기가, 여기에 안 써졌네.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얘 넓이는 몇이야? 1이지, 그지? 1. 그리고 여기는 1이고 1이니까 2분의 1 맞나요? 네, 요거 플러스로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몇이야? 2분의 1이죠. 대칭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음수 밑에 있으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줘라. 정적분값 먼저 써주고 진행하면 편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그러면 상황을 먼저 이제 체크해 주시면 수직선 위에서 이제 x0, 0에서 이제 출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이거 뭐 문제는 그냥 금방 풀 수 있는데 일단 1만큼 더 했어요. 그럼 1초에 여기 간 거야. 그 다음에 2초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3초에 이렇게 간 거예요. 4초에 어떻게 된 거니? 다시 뒤로 돌아오죠. 5초에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1이죠. 6초에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괜찮아요? 이 상황인 거야. 위치 변화가. 갑시다. 1번. t는 4에서 물체의 위치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거기서 당연히 월점 출발이니까 0에서 더해야 된다. 0 더하기 0부터 4까지 적분인 거야. vt, dt. 그럼 이거는 뭐야? 얘 더하면 1 더하기 2분의 1이고 얘네 삭제되잖아? 그래서 2분의 3이겠죠? 여기 체크하면. 괜찮니? 응.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안 그려도 돼요. 이거는 그냥 확인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이것만 그려도 돼요. 이거 그림 더 정확하겠지. 그래서 얘네 다 더하면 이제 2분의 3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는 출발 후 6초까지 운동방향 2번 바꾼다. 얘들아, 운동방향 언제 바꿔요? 속도가 0일 때. 아니, 거기서, 그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거 체크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속도가 0인데, VG 쓰셔도 되고, 네,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럼 속도가 0인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 있어요, 지금? 1에서도 되고, 3에서도 돼요. 6에서도 돼요. 근데, 부호가 변하는 건 이때밖에 없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부호 변화가 있으니, 이때 속도가 운동방향 바꾼다. 아까 봤을 때도 운동방향 이때밖에 안 바꿨죠? 3초 때. 요 상황이에요. 이해됐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한 번 바꾸는 거죠. t는 6일 때 물체는 원점에서, 얘 뭐예요? 원점은 다시 간 거 아니야? 그죠? 틀렸죠? 네. 근데 물론 이걸 안 그리고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냥 0부터 여기가 정적분 했을 때 이거는 플러스 쭉 되다가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당연히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겠죠? 멀리 떨어진 건 언제? 이때 거. 괜찮아? 플러스 가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리을. 물체가 출발한 후. 처음 정지할 때. 정지는 뭐야? 속도가 0인데 네, 부호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야? 이때죠, 이때. 그래서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 몇이야?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1이 되니까, 넓이가 되니까 정답이 기억 리을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를 따로 낸다면 내가 2부터 5초까지 볼 거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첫 번째, 위치의 변화랑 물어볼 거야. 얘들아, 위치의 변화랑 몇이야? 얘네. 이 정적분 같아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그래서 몇이야?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얘는, 그치. 얘네를 넓이로 더하면 되죠? 괜찮아?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올 겁니다. 오케이? 요 정도는 괜찮죠? 네.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는. 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네.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만 하시면, 지금, 네. 이 넓이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네. 체크만 다시 할게요. 일단 정적분하고 넓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 얘들아? 정적분의 절대값이 넓이다. 그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위로 가면 플러스 값,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다. 정적분 값은. 그걸로 진행하면 되고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 그 다음에 중간에 짜리면 무조건 구간 나눠야 돼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넓이 걸려면 여기에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진행한다. 정적분 값을 뺀다. 네. 그 다음에 안 넘어가니? 얘들아, 곡선 넓이는 항상 위에서 아래 뺀다. 요거죠. 위 빼기 아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뭐 다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역함수 넓이는 어떻게 한다? 역함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절반 잘라서, y는 x로 잘라서 위 탐수에서 아래 탐수 빼서 몇 배? 2배 하면 된다. 오케이? 그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직사각형에서 한쪽 뺀다 이건데, 네. 이런 문제에서 심화가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요거는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얘들아 위치 공식은 기억나죠? 위치 어떻게 쓴다? x0 더하기 0, a부터 t까지인데 보통 0부터로 시작해요. a부터 t까지 어떻게 한다? 속도 적분하고 그 다음 위치 변화량은 a부터 b까지 속도 적분, 움직인 거리는 a부터 b까지 속도를 절대값을 적분한다. 그래서 정적분값, 뭐가? 위치의 변화량이 정적분값, 움직인 거리가 넓이 이렇게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해주시면 된다. 네, 뭐 다 했으니까. 예, 여러분들 고생. 어이구. 네, 고생했어요. 네, 네 그래요.